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월 15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삼성전자고요. 코드번호 005930입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통해서 시황적인 체크를 좀 해드리고 삼성전자가 우리 코스피 지수의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시가총액이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좀 올라가고, 떨어지면은 우리 코스피 지수가 좀 떨어지고. 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등락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시황 체크를 해드리는 게 시황의 변동이 삼성전자의 변동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난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달러의 방향성, 이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죠. 미국채 수익률 10년채, 그리고 패드 파월의 발언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우리 14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추가 부양책 가이드라인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20일에 출범식이 있다라는 부분들. 자, 그리고 트럼프 현 대통령이죠. 지금 좀 탄핵이 두 번째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하원에서 가결이 되고 있다. 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혹시라도 우리 미국에서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전국에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의 우려감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지금 20일에 출범식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남지가 않았어요. 목표는 트럼프, 이건 먼저 말씀드리면은 트럼프가 재선을 좀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좀 예민한 상황이니까 제외를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또 있어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자, 이런 부분도 오늘 간단하게 저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선 달러입니다. 달러가 지난 3월 이후에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달러를 계속 유동성을 계속 우리 양적 완화 계속 이제 달러를 시장에 공급해주고, 채권도 매입해주고, 회사채 그런 것도 뭐 달러를 찍어내면서 시장 경기를 막 부흥시키려고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달러가 이렇게 폭락을 했던 거, 원화 가치, 달러가 약세를 보면 원화가 강세를 보여요. 그래서 원화에 투자를 하는 개념인 우리 한국 증시가, 신흥국 증시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 이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3월 달에 3월 이후로 주가가 계속 지수가 올라갔다. 3월 달에 달러가 약세를 계속 보였다. 이 유동성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우리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좀 자주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보셨던 부분들은 좀 많이 이해를 하고 계셨을 겁니다. 자, 일단은 그래요. 달러가 우리 11일, 12일 좀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했는데, 이전에 좀 반등한 거는 아무렇지 않아 하더니 왜 이거 반등한 거 가지고 뭐라 하냐. 자, 그때 11일, 12일 이때는 외국인들이 다 팔았었고, 그리고 이전 같은 경우에서도, 이전에 달러가 반등이 좀 나왔을 때도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또 매수를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끌어올린 건 외국인이나 기관의 의지가 아니라 그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의지였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좀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자, 그러면 기관이 팔아가지고 지수가 떨어지는 거는, 주가가 떨어지는 건 기관이 팔아서 그런 건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기관도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어쩔 수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0년 금리 1.1% 선 회복, 파월, 기대 인플레, 부양책 기대. 자, 10년물 금리가, 자, 이걸 보시면은, 자, 여기, 자, 뭐, 제가 보는 사이트인데, 좀 자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10년물 금리다. 이거는 우리 저금리가 진행이 되면은 장기 채권입니다. 채권은 또 대출이죠. 장기 대출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년물 채권,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지면은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자가 낮아지고, 대출을 해주면서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자가 낮아지니까 내가 돈을 빌려줘도 이자가 저금리니까 이자가 낮으니까 수익률이 낮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100억씩 빌려줬어요. 연 이자가 4% 5%다. 고금리죠.
고금리인데, 자, 제로금리를 유지를 하고 1%, 2% 받는다. 수익률이 떨어지죠.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쉽게. 뭐 좀 복잡하지만. 3월 이후로, 12월 이후로 1월, 2월, 3월 쭉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금씩 수익률이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왜냐? 이런 부분들은 물가랑도 관련이 있고, 인플레이션도 관련이 있고, 결국에는, 경기가 어렵지만은, 달러를 좀 회수를 해버리면은, 달러를 좀 회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지금 시장에 달러를 쫙 풀어버리고 달러를 금리를 올려버리면 여러분들한테 달러를 돈을 이제 대출로 이것저것 막 줬어요. 대출로 제가 만약에 돈을 찍어내는 패드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회사예요. 회사. 제가 돈을 딱 줬어요. 줬는데 돈을 빌려줄게.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줬어요. 지금 이제 제로금리야. 공짜로 써. 일단은 주고 나가지고 나중에 우리 이제 1.2%로 올릴 거야. 금리 이제 1%를 올릴 거야. 돈 빌려준 거. 내가 빌려준 100억에 대해서 1%씩 이자를 내놔. 이렇게 하면 달러를 줬다가 달러를 뺏는 거잖아요. 이게 한 기업이 아니라 시장의 여러 대기업들.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라고 보세요. 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기업, 부채가 많은 기업들에는 이자 부담이 증가돼가지고 재무가 훼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내가 투자한 기업의 부채가 얼마나 될까라는 부분들을 필수적으로 이제는 고려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부채 비율이 여러분들 가계대출 여러분들 이제 B2 하시는 분들 지금 금리가 저렴하죠. 저렴하니까 B2 하는데 조금만 수익을 내면은 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수익률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수익을 내는데 이자 부담이 점점 높아진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수익을 더 크게 내야 돼요. 수익을 내려면은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은 자,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자 부담이 점점 높아지니까 우리가 조금 수익을 냈다고 해도 이전만큼 수익성이 좋지는 않죠. 기업들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6일, 7일, 8일, 9일, 11일, 12일, 12일까지 여기 1.145 바벨포인트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무시하고 우리 삼성전자 뭐 6일, 7일, 8일, 9일, 11일, 12일 여기서 이제 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기관이 매도하니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관은 이제 금리를 올린다 그러고 달러가 회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유동성장세가 끝난다라는 부분들로 해석을 하면서 팔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기관이 다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 증시는 또 누가 개인 투자자만 외인이랑 개인만 여러분만 주식 투자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관도 어느 정도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탓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기관을 좀 옹호한다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채권 가격도 낮아질 거고 원래 이게 좀 반대적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는 실질적인 수익률인 10년물 만기 채권 수익률이 계속 높아지니까 금리가 결국에는 상승으로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이 자, 얘네들의 발언이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죠. 실질적으로 얘가 뭘 얘기를 하는지, 얘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물론 그 말씀드리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 부양책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어요. 수조 달러의 부양책을 하면서 개인당 얼마씩 돈을 또 찔러줄 거야. 우리 이제 구제 서민들 이제 개인들 이제 시민들 구제를 하는 것처럼 우리 코로나 구제기금 막 그렇게 막 해가지고 줬잖아요. 카드로도 주고 현금으로도 주고 다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양책 가이드라인을 수조 달러로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고 달러가 상승세는 주춤을 했는데 떨어지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이거 부양책 때문에 떨어지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왜냐? 이 제롬 파월 의장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시장에서 듣고 싶었던 답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 자, 파월 금리 인상 임박하지 않았다. 출구 이야기할 때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요. 나쁘진 않아요. 자, 테이퍼링. 자, 테이퍼링이 뭐냐? 정부가 경제가 위기가 좀 왔을 때 그때 취했던 돈을 풀었던 그런 양적 완화 규모를 점진적으로 이제 축소를 해 나가는 게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테이퍼링. 이제 금리, 이제 달러를 점점, 양적 완화, 돈을 풀었던 거는 점점 줄이고, 이제 금리를 좀 올리는 걸 한번, 고려를 해볼까? 이제 올려야겠네? 그런 것들이죠. 자, 예전에 FOMC가 얘기를 했던 게,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줄 거야. 우리 제로금리 유지할 거야. 일단 경기 올리는 것도 먼저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실질적인 금리, 물가가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경기가 달러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경기가 좀 반등을 하려는 그런 신호로 익힐 수가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실 물가 상승률이 실질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10년째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자, 그러면은 물가가 높아지는데 패도 니네 이제 어떡할 거야? 그렇게 시장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죠. 물가가 올라가고 이제 10년물 수익률, 만기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거, 그래 부양책 때문에 그렇다 쳐. 그럼 패도 니네 뭐 물가 올라가도 어느 정도 봐줄 건데 어느 정도 봐줄 거야. 그거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자,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가 올릴 때가 오면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지만 그 시기가 아주 가까운 것은 아니다. 자, 여기에서 상당한 물가 상승 목표치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이 목격되기 전까지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힌 것을 재확인했다. 인플레이션이나 다른 불균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금리를 올릴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연준의 자산 매입 속도도 당분간 축소할 계획은 없다. 이와 관련해서 파월 의장이 자산 매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 출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또 다른 교훈은 너무 빨리 출구를 모색하지 않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의 언급에 전세계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은 긴축 발작 재발을 우려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알기를 할 거다. 우리가 완화적 정책을 축소할 때 되면은 이제 달러를 걷어들일 때가 되면은 온 세상이 다 알게 할 거야. 자산 매입은 점진적으로 축소를 시작해서 고려하기 한참 전에 대중과 분명히 소통을 하고 진행을 하겠다. 10년물 미국채 금리는 빠른 상승을 근거로 연준이 예정보다 빨리 자산 매입 축소를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 이 얘기가 뭐냐? 테이퍼링, 이건 자산 매입 축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래 니네 지금 여기까지는 봐주겠다. 근데 물가가 더 이상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얘기하면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낙관할게. 아무 말 안 할게. 일단 경기부터 올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 일단은 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좀 유지를 할게. 애매모호하게 일단은 지금은 좀 완화적이야. 큰 그런 건 없어. 그래서 이제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좀 올라간다 그래도 달러를 더 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길 바랬는데, 달러의 방향성은 패드가 어떻게 할 수가 있지만 인플레이션 조절하는 것 자체는 연준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물가 상승세가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 좀 얘네가 물가 상승세를 잡을 수가 있을까? 물가가 오르면 진짜 답이 없는데,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진짜 답이 없는데, 물가 상승은 그동안 역사적으로도 긴축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물가가 상승을 하면은 이제 곧 머지않은 시기 내에서 긴축으로 이어져 왔다라는 그런 경험이 이번에 이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원인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파월에서 아니 우리 양적 완화 할 거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반등이 오히려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떨어지냐 올라가느냐,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채 수익률이라는 거는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또 이제 위험자산이긴 하지만 대출이지만 안전자산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장은 원했던 대답은 제로금리는 물론이고 양적 완화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상황에서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도 연준이 제로금리는 물론 현 수준의 자산 매입도 유지를 하겠다고 좀 얘기를 해주기를 원했는데, 최대한 시장 금리를 안정화시키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실질금리잖아요. 10년물 만기채권 수익률이. 실질적인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건 이거 그렇게 좋진 않아. 이거 우리가 좀 이제 어떻게 좀 해볼게. 지금 이제 이거 올라갈 때는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조금 이제 완화적인 입장을 얘기는 했지만은 물가 상승률이 뛰어오를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조절을 하겠다라는 그런 뭐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냥 뭐 올릴 때 되면은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올릴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끝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지금 달러는 뭐 바이든이 추가 정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달러가 떨어졌고, 인플레이션이 우려감, 뭐 물가 상승, 뭐 채권 수익률에 뭐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기간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10년물 만기채 수익률이 좀 올라간다 그러면은 얘네들도 자금을 좀 확보를 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나중에 만기 채권 수익률이 이게 떨어진다. 사실 이 만기 채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급등을 한 실질 금리가 이렇게 좀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현명하게 똑똑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거의 뭐 경제학으로 좀 배우는 주식이 경제죠. 경제학에서 배우는 약간 거시적인 그런 거예요. 거시적인 그런 거. 금리, 우리 실질금리는 만기채, 그리고 채권이죠. 그리고 또 달러의 방향성, 그리고 물가, 패드의 기조, 그런 것들. 자, 이거는 보너스입니다. 자, 뭐 크게 그래요. 이거는 패스하고, 패드의 입장은 단기적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당분간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단기 조정을 통해서 적정 주가가 어딘지 확인을 하면서 그 다음에 상승하는 기조는 좀 이어가겠지만, 상승 조정 그런 좀 조금 시장에서 좀 잡음은 좀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기 전까지 10년 만기채 수익률이 좀 조정을 받고 물가가 좀 안정이 되고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 자체적으로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해가 되셨길 바라면서 우리 현명하게 대응을 잡아가자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는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확인하시면 되시고, 지금 이제 진행되는 것은 여기거든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 추천해드리는 게시판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시판이고, 1월 8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장전에는 뉴욕 증시랑 우리 다양한 지표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인프라웨어 현재가 223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95원, 손절가 2120원, 그리고 9시 1분에 만도 현재가 72,500원, 1차 목표가 74,700원, 손절가 7만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디지털업텍 현재가 1025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050원, 손절가 985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드린 인프라웨어 1차 목표가 달성, 이렇게 그래프판을 통해서 우리 차트를 통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세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유 중입니다. 인프라웨어 두 종목, 만도, 디지털옵틱. 자, 이렇게 무료 추천주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단타 개념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가지고 추천을 좀 받으시면은 좋으시겠죠.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자, 만도 1차 목표가 돌파했다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고, 자, 10시 52분 무료 추천주 디지털옵틱 2차 목표가 돌파했다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안내를 드렸습니다. 세 종목 추천드려가지고 오늘은 세 종목 전부 다 수익이 났는데, 우리 평균적인 수익률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계속 안내를 또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